어떤 침묵은 말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예요.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선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가 50년이 걸렸어요. 그 5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려고 해요. 1941년 겨울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17살 소녀, 여기선 순자라고 부를게요.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하다는 걸, 동생이 아프다는 걸,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그때 마을에 관리들이 나타났어요. 만주 공장 일자리, 좋은 임금, 규칙적인 식사. 딸이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워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그 돈을 세면서.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옆방에서 동생의 기침소리가 들렸어요. 기침소리와 함께 할게요, 이 말이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사흘 후 순자는 12명의 여자들과 화물기차에 올랐어요. 약속한 식사 대신 하루 한 번의 주먹밥, 약속한 관리 대신 총을 든 군인들. 사흘째 되던 날 옆마을 아이가 열이 났어요. 일회째 되던 날 그 아이는 순자 곁에서 눈을 감았어요. 군인들은 시신을 선로 옆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요. 기차는 만주가 아닌 버마에서 멈췄어요. 이중 철조망, 감식탑, 탑조 등 순자에게 번호가 붙었어요. 문 위에는 일본식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 김순자는 그 팻말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이름을 빼앗기는 것, 그게 지배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는데 전쟁은 가장 먼저 그 이름부터 지워요.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바꾸고 번호로 부르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간을 물건으로 처리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직함으로만 불려요. 역할으로만 소비돼요. 이름이 아닌 기능에서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형태만 달라졌을 뿐 사람을 지우는 방식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순자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감각을 끄는 법, 의식을 몸에서 분리하는 법, 마음만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법. 다른 생존자가 알려줬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면 위협이 돼. 너무 죽어 보이면 버려져.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해. 살아남지 못한 여자들을 위해 순자는 매번 진짜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이게 그곳에서 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였어요.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행정 건물 뒤편에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명단이었어요. 이름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일들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다른 생존자와 함께 탈출했어요. 정글을 나흘 동안 걸었어요. 함께 떠난 그 여자는 사흘째 되던 날 열이 나서 나흘째 눈을 감았어요. 순자는 왼손으로 땅을 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서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9개월 후 순자는 고향집 앞에 어머니가 문을 열었죠. 순자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집은 순자가 기억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가족은 다행히 살아남아 있었어요. 다만 그 삶 안에 부서진 채 돌아온 순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서울로 떠났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시작됐어요. 50년짜리 그 침묵이. 순자는 서울에서 사라지는 법을 완성했어요. 말하지 않는 것, 묻지 않게 만드는 것, 투명해지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어요. 순자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오로지 생존이었어요. 말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낙인이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어떤 피해자는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돼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고통보다 논리를 먼저 요구해요. 왜 거기 갔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왜 이제서야? 침묵을 만드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예요. 피해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돌아오는 건 사과보다 검증이었어요. 증거 있어? 왜 이제 와서 말을 해? 자발적이었던 거 아니야? 상처보다 먼저 의심받는 구조 속에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됐어요. 진짜 슬프다. 이 할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그걸 50년 만에 내뱉는다는 게 진짜 참.
1991년 8월 14일 순자는 그날 일본 대사관 앞에 섰어요. 맨 얼굴로. 50년을 숨어 살았으니까 이제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저는 17살에 끌려갔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세상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단단해졌어요. 순자는 위로금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자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범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침묵은 순자를 지켰어요. 동시에 가뒀어요. 진실을 말했을 때 두려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가라신녀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왜 말 안 했냐 묻기 전에 그 침묵을 만든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고. 피해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돼요. 17살 안동의 소녀는 만주공장에 간다고 믿었어요. 한국어 시 노트 한 권을 챙겼어요. 돌아왔을 때 그 노트는 남아있었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살아남아요.